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닷컴 버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과거 워렌 버핏이 경고했던 이 닷컴 버블이 현재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96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발생한 광적인 투기 투매 현상이고요. 지금의 전기차, 과거의 IT 버블이라고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943일간 고점 대비 78% 가까이 하락했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졌죠. 나스닥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죠. 현재 나스닥 지수인데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 종합지수는 400%가량 상승했죠. 버블이 꺼지면서 2001년에는 시장이 붕괴됐죠. 그로 인해서 나스닥 종목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당시 금액으로 6천조 원의 손실을 입었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나스닥 지수가 15,000 정도 되니까 이 기준에서 만약에 붕괴된다고 했을 때, 이 지수가 붕괴된다고 했을 때는 1경 5천조 원가량 미국 주식을 산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예제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스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주들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올 상반기부터 말씀드렸던, 고점을 때리고 바닥 찍고 이 반등하는 현상이 나왔을 때 폭락을 암시하는 상승이라고 했죠.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개미 몰이를 하고 있다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토끼 몰이 상승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점이 형성되면서 추락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나스닥 지수는 이 그림으로 가고 있고, 과거에 닷컴 버블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래서 고점 때리고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올라가죠. 시장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고점 때리고 바닥 찍고 반등한다는 것은 폭락을 암시하는 상승을 그린다고 했죠. 실제로 상승했죠. 그 다음에 바닥 찍고 바닥 찍고 바닥 찍고, 계속해서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되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현재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1경원이 넘는 금액을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70%, 80% 하락하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주식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열강을 하고요. 사람들이 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 이 투자 행위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도박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돈을 따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처음부터 돈을 잃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돈맛을 한 번씩 보다 보면 그 돈맛에 중독이 되고, 어렸을 때 학교 앞에 메달 뽑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막 따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집에 돌아갈 때는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끊질 못해서예요. 끊질. 이 시기만 보더라도 극적인 광풍이 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만 더 하다 보면 결국에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경고했던 시기가 가을이 넘어서면서부터 내년 봄, 그 사이에 붕괴의 조짐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될 시점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올 가을하고 내년 봄쯤에 사이 6개월간 최대한 높은 구간 안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달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달리고 있는.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달리고 있는 그림이죠. 잘 보시면은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풍덩 빠질 것인데, 왜 빠지냐면 다 같이 돈을 벌고 끝나는 게임은 없어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지막에 먼저 빠져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는 시점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화폐 양이 늘어나면서 그 돈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달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금리 인상이 호재가 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걸로 호재 인척을 하고 있죠. 뭐 물가가 잡히고 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실업률이 잡히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경제는 턴이다. 상승 턴. 바닥 찍고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계속 암시하면서 전 세계인들을 속이고 있죠. 그래서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쉬었다 가셔야 될 타이밍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다 보면 여기서 이만큼 먹었다고 또 좋아할 겁니다. 야, 나 30% 벌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쇼크가 오면 며칠 만에 30%, 50%, 100%가 빠져버려요. 며칠 만에. 그래서 결국 못 피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팔고 쉴 타이밍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을이 넘어서면서부터 봄 정도 그 주기에 한번 쉬었다 가실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는 지금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먹겠다라 하는데 조금 더 드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고점 때리고 바닥 초고점 그 다음에 95%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식을 사서 보유해서 만약에 2배를 벌었다고 해도 2배 벌었으니까 장기 투자 해야지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시간이 한 달, 2달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산 지점에서 90%가 떨어져요. 90%가. 70달러 인근에서 샀는데 처음에 2배 벌었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90%가 하락하더라. 이 그림까지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고 나오실 준비까지 대비를 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저는 뭔가 이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하시면서 이 시장을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계속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올라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거기에 중독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신 차리고 먼저 나와야 될 시점이 옵니다. 사람들은 항상 꼭대기에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 시기를 결국 놓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뭐 지금 파셔라 이런 것보다 언제쯤 팔겠다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좀 쉬겠다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버블 주식을 비판했던 세계적인 투자 거물 워렌 버핏이 역대 가장 많은 욕을 먹었던 시기죠. 살해 협박을 예고한 자도 있었고요. 버핏은 썰물이 빠지면 누가 여태껏 발가벗고 헤엄쳐 왔는지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일침을 날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팔기 전까지는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샀어도 돈을 벌었다고 당장은 얘기하지만 나중에 폭락을 피하지 못하면 결국 90%, 80%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폭락이 왔을 때는 전 세계 자금이 대략 1경원 이상 증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워렌 버핏이 예상했던 버블 주식 붕괴는 실제로 이뤄졌고요. 버핏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만의 그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이럴 거예요. 언제 팔지 생각 안 하고 있고 얼마에 팔지 생각 안 하고 있고 막상 고점이 와도 그때 가면 더 욕심이 나니까 결국 안 팝니다. 0.1%의 소수만 살아남고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다 폭락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준비가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달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 가치가 올라갔죠.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물가를 달러 때문에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금리를 왜 올리냐면 달러를 일단 올려야지 겉으로 모든 걸 다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미국 경제가. 투자 유치를 위한 방법이죠. 그러면 만약에 한국하고 거래를 할 때 미국에서는 1달러에 1,500원일 때 100원짜리 물건을 15개를 사가요. 근데 만약에 1달러가 1,300원이 돼버리면 100원짜리 물건을 13개만 사가요.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지게 만들어야 미국의 물가가 1달러로 더 많은 물건을 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비싸면 물가가 마치 잡힌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1,000원이 돼버리면 1달러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한국에 와서 100원짜리 물건 10개 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1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수록 미국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해야 될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달러가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가 폭등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잘 숨겨왔죠.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를 계속해서 손을 많이 봤던 이유가 물가를 표면적으로 잡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국제 유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쳤죠. 실제로 지금 기름값 굉장히 싸죠. 그걸로 인해서 평균 물가가 떨어졌던 것이고, 이 미국에서 금리 동결을 하는 바람에 달러의 가치가 바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굉장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왜? 예전보다 1,000원당 100원을 더 주고 물건을 사와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물가는 그만큼 올라가겠죠. 달러가 1,400원이었을 때 달러 가치가 1,260원이 돼버리면 한국에 있는 물건을 10%를 더 주고 물건을 사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달러가 내리면 내릴수록 물가는 급등한다.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빨리 금리를 올려서 달러의 가치를 올려야 물가가 잡힌 것처럼 또 보일 거예요. 미국채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위기를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경제가 좋을 때는 미국채 선물이 비싸고요. 경제가 나빠지면은 미국채 선물이 떨어지고요.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돈 풀기로 이제 미국이 좋아졌죠. 좋아지면 다시 반등을 보이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지표가 나쁜 것을 가리키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좋다는 척을 많이 하겠지만 진짜 이 지표는, 이 정부, 이 국가의 지표는 국채를 보면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요. 과거보다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상황이 내리막을 타고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어떻게든 좋은 척을 해서 돈을 빌려가려고 하잖아요. 국채를 찍고.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이자를 주면서 돈 좀 빌려줄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서는 돈 빌려줄래 하면서 고금리를 주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5% 고금리를 주면 생각 좀 해볼게. 새마을금고에서 1% 금리 주면 1% 가지고 안 맡길 건데, 근데 6% 주면 생각 좀 해볼게. 이런 심리라는 거예요. 이 국채라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좀 해주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 좀 사가 주세요. 이자 드릴게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쁠수록, 미국이 을이 될수록 금리는 오르는 거예요. 미국이 갑이 되면은 금리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을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더 주면서 새마을금고처럼, 왜? 신용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용.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줄 수밖에 없던 것이고, IMF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막 이자가 막 20% 30% 준다고 해도 안 빌려줬잖아요. 100% 줄게, 빌려줘. 이런 거예요. 금리는 오를수록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5%라는 것은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5%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바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물가 때문에 올린다 핑계 대는 건데 다 속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속으면, 이런 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은행이 갑이잖아요. 갑이면 뭐라고 했죠? 금리를 낮게 줘도 돈을 빌려요. 이자를 적게 줘도 믿음직스러우면 저금리여도 돈을 맡긴다고요. 이게 바로 신용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신용이 박살나고 있다는 것을 개인들만 모르지,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곳들, 뭐 중국, 일본이 될 수도 있고 기업들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미국 은행들이 미국채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돈을 찍고 나서 돈이 풀렸고 그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코로나 때 미국채를 정말 많이 샀어요. 미국 은행들이. 누구 돈으로? 고객 돈으로. 고객한테 1,000조 원을 예금 받으면 그 중에 대출 내보낼 거 내보내고 남는 돈으로 이 국채를 사서 보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20%나 떨어졌으면 고객 돈으로 20%를 손실 본 거예요.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이게 가치가 더 떨어져요. 그러면 미국 은행들은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요 기관들,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미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금리를 올렸을 때 그 미국채 시세가 폭락을 해요. 고객 돈들이 폭락하고 뱅크런 사태가 터지고 미국 은행이 파산하면 정부의 돈이 또 투입되고,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예전처럼 몰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미국채 시세를 보시면 돼요. 미국의 중요한 기관들이 이 미국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 일자리는 무조건 늘고요. 시급 무조건 올라가고요. 부동산 주식시장 호황 오고요. 근데 그것도 주식의 가격이 안 올랐을 때 기준으로 이제 100이 오른다고 했을 때, 주식의 가격이 2배, 3배 올라갔을 때는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을 보여요. 이게 무작정 금리 올린다고 해서 주식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계선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그게 시간이 지나고 폭락하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넘치니 경제가 매우 좋아 보여요. 겉으로는. 겉으로만이죠. 그런데 금리 인상 과정에서는 개인과 기업들이 계속 파산을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기업 파산 수가 2배 증가하고 있어요. 이미 증거가 다 드러나고 있죠. 근데 안 그런 척을 하고 있죠. 또 해고 열풍을 하반기에 추가로 발표하고 있고요. 이렇게 잘 보시면 금리 인상 과정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넘어지는 경제를 막는다는 것을 대부분 몰라요.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다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는 경제가 넘어지고 있는 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을 좋게 만들면 좋아 보여요. 모든 게. 일자리가 증가해서 경제가 좋다고 거짓말 치는데 금리를 올리면 일자리가 당연히 증가하고요. 시급 같은 경우도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 것처럼 얘기를 하죠. 이걸 좀 과대로 얘기하죠. 과대 포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주식 시장을 올리는 이론은 딱 이거예요. 테슬라를 100조 원일 때 100조 원을 찍어서 주가를 올릴 수가 있어요. 테슬라가 이제 300조 원이 되면 300조를 찍어야 주가를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0조 원이 되면 600조 원을 찍어서 주가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한계선이 드러난다고요. 한계선이. 그 이상을 찍지 못하는 한계선이 딱 드러나고 거기서부터는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그만큼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테슬라가 또 1200조 원이 되면 1200조 원을 찍어서 주가를 올려야 돼요. 근데 이게 돈을 1000조 원까지 찍고 2000조 원까지 찍는다고 쳐요. 근데 거기서 또 5000조 원 찍고 1경을 찍고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자가 계속 붙어요. 국채를 찍게 되면. 미국은 국채를 찍어 돈을 빌리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빌리게 돼요. 지금 그러고 있죠? 이 미국이 감당해야 될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부채가 복리로 늘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100조 원을 찍으면 금리가 지금 5%니까 100조 원 중에 95조 원만 갖는 거예요. 5조 원은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1000조 원을 최근에 또 찍었는데 국채를 1000조 원을 찍으면 950조 원만 사실 자기 거고 50조 원은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1경을 국채를 찍으면 9500조 원만 갖고 500조 원은 이자로 나가요. 그러니까 돈을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적립식으로 쌓여가요. 그래서 이제 금리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많은 이자를 주면 돈을 빌려줄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들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금리로는 지금 돈을 유치하기 어려워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과정 속에서 이 시장을 받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친구끼리 돈 거래할 때 이자 보고 이자가 높으면 빌려주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미국의 신용과 그 다음에 높은 이자를 계속 지급하면서 자금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고물가는 미국이 만들면서 미국이 잡고 있다고 쇼하는 거죠. 거기에 전 세계인들이 전부 속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물가가 잡혔다, 금리 인상 끝이 보인다, 경제가 어려워서 금리 인하를 준비한다고 얘기 안 하죠. 물가가 잡히고 있으니까 경제는 다시 좋아진다라고 포장해놓고 지금 파산 기업 수가 2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리다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때려버렸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가 오죠.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쇼크가 오죠. 그래서 제가 금리 인상을 계속하다가 미국이 못 견뎌요. 이자가 복리로 계속 붙으면서 기업들, 은행들 다 파산하니까 못 견디는 순간부터는 인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걸 다 확인하고 그때 바로 금리 인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파괴가 되죠. 미국의 달러가 폭락하면, 자,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보죠. 미국 돈을 왜 들고 있죠? 1억을 산 이유는 그거예요. 들고 있으면 오르니까. 근데 반대로 미국 돈을 1억을 들고 있는데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 돈으로 빨리 바꾸죠.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미국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고 미국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식이 가만히 있어도 달러 때문에 손실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때문에 주식을 파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달러가 떨어지면. 그럼 미국에선 뭘 해야겠죠? 달러의 가치를 계속 끌어올려야 사람들이 달러를 바꿀 것이고, 달러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는 것이고, 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주식이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바꿔서 달러로 미국 주식을 산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미국 주식을 산 사람들은 달러 때문에 손실을 크게 보게 돼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일단 이거부터 올려놔야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집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못 버티니까 결국에 금리 인하를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나중에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전에 올 거예요. 그때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주식은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증상들이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